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신다면 가해자와 절대로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당장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가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내 차량의 블랙박스 또는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CCTV 등을 확인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 요청을 하시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증거보전 신청은 혼자서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또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신다면 가해자와 절대로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보상은 형사재판이 끝나고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또 보통 진단서는 사건 초기에 제출되고 그 이후에는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가 처음 예상보다 길어졌다면 이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서 가해자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서 나의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라는 진술을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했을 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게 되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절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시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변호사가 중간에서 연락을 받아줌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가해자를 직접 만나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또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작성된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가해자가 이를 법원에 제출을 하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라든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기 때문에 나의 개인정보가 가해자 측에 노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작성된 합의서를 변호사가 직접 제출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를 할 때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하우가 변호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하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판결문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이 넉넉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받는 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라면 형사재판 과정 중에서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의 처벌이라면 절대로 합의를 해서는 안 되고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형사재판 과정 중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해자가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분할로 한 달에 얼마씩 주겠으니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경우에 이를 동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해버리면 이후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 가해자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돈을 달라고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적정 합의금은 어느 선인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해진 선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차량 수리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까지 지불한 치료비 이외에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통 차량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 목이나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소견을 받거나 적어도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한 소견을 받아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 이외에도 차량 같은 경우에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많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했을 때 합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